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61년생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7세가 되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요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매일 한결같이 영상 올리시는 성실성에 감동받습니다. 저도 지인사주 부탁드릴게요. 이분의 삶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가족 중 가장 학구적인 분이었다고 해요. 서울 유명 대학을 다녔는데 2학년 때 어떠한 일로 큰 충격을 받은 후 정신에 이상이 와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갑자기 가출하여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느 날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잡히는 바람에 20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도 혼자서 신학대학 공부를 마쳤다 하네요. 지금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지 더는 가출은 안 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늘 대화도 거의 없이 혼자 갇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라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가족들 곁에 있어 줄 수는 있을까요? 사실 이분이 한번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내용은 대학생 때 언니 집에서 지냈는데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대요. 물론 언니랑 형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말을 어찌 믿느냐고 펄쩍뛰었지만 가족들은 심증을 붙이고 있나봐요. 아니라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놓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57살이에요. 그리고 사주의 구성을 보면 신축년, 경자월, 정해일, 병호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었고요.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둘 이렇습니다. 지금 사연을 읽어보셨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 집안에서도 이제 가장 학구적이었고 기대를 많이 받는 그 예쁜 딸내미였는데 22살이니까 대학생이잖아요. 이때 언니네 집에서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부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정신 이상이 생겨갖고 그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을 나가서 완전히 노숙자처럼 생활한 건 아니고요.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것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고요. 이분이 정신병이 발병한 이후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는데 조울증처럼 조증일 땐 어딘가로 싸돌아다니고 우울증일 땐 한없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들어올 땐 종교단체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한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4년제 정규대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학대학이라는 게 이제 간판만 걸려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학이 난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같은 데에서 그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졸업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집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데려다 놓으면 다시 나가버리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렇게 여자가 가장 예쁘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리고 이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결혼도 할 이 시기에 이제 정신 이상이 생겨서 집에 이제 거의 들어오질 않았던 거죠. 그러다 40대 후반에 집에 들어왔던 계기가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20년 동안 쭉 무전취식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들어왔으니까 20년이 넘죠. 그리고 지금
57살이니까 한 10년 정도 집에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지금도 간단한 집안일 정도는 하면서 돈도 벌고 싶어 하는데 소통이 필요한 일은 불가능하고요. 기계적이고 그 반복적인 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 인생을 분석하는데 그 22살 때 형부한테 성폭행 당한 것이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래서 나 이런 일 당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형부를 집안에서 쫓아내든가 망신을 주든가 사과를 받든가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 내가 언니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 다시는 형부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은 집안 사람이지만 딱 관계를 끊어버리고 따로 나가 살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왔냐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신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밖에 이제 아무한테도 가족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정신 이상이 돼서 바깥 가출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건 특정한 사건이잖아요. 이 특정한 사건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를 보고서요. 아, 이 사람은 22살 때 형부한테 성폭행 당할 거야. 이것을 이렇게 딱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사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운이 안 좋았다는 것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경험한 일인데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람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하더라도요. 당신이 언제 어느 때 교통사고가 날 거니까 이때는 차를 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은요. 1년 중에서 한 2달 정도는 차 타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교통사고로 나타날지 아니면 가다가 뭐 미끄러져서 넘어질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쪽집게 무당처럼 그렇게 딱 집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이분의 인생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왜 이분의 성향은 어떻고 왜 이분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나 이런 것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이분의 사주가요. 그 화기운이 3개가 있는데 이게 비견겁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봐야 돼요.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화도 잘 내고요. 화기운이니까 화도 잘 냅니다. 화를 잘 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신경이 예민하다고 봐야 돼요.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한번 화가 났을 때 그 정도가 좀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화나면 다 들러엎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요. 신경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성폭행 같은 걸 당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해수하고 자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축토까지 포함이 되면서 방합이 됩니다. 해자축 방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토기운의 기운은 약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수기운으로 변하니까 이 축토는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관살이라는 게 나를 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친다는 것은 내가 망가진다는 거죠. 내가 맞는다는 거니까. 그런데 망가진다는 게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방법이 있고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픕니다. 어디 병이 생겨요.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이분처럼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서 가출을 했는데 가족들한테는 또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걸 말을 안 하고 본인 혼자만 그냥 끙끙 앓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 식신상간운이 약해서 그래요. 식상운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한 20년 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있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얘기를 하죠.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아예 말을 안 한 거잖아요. 식상운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관살이라는 건 우리가 또 이제 육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형부를 육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형부 같은 경우는 책마다 약간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계 가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아니면 내 마누라라든가 내 배우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육친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 처제라든가 형부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관살로 봐야 돼요. 형부를. 왜냐하면 우리 자기 언니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니까 비경겁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경겁제의 남편이니까 관살로 봐야죠. 형부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형부운이 없다고 봐야죠. 관살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이분만 특별하게 그 형부한테 그런 일을 당한 것이고 관살이 강한 여자라 그래서 전부 형부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 특정한 사건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살이 강한 게 형부한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냥 본인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20대, 30대, 30대, 40대를 이제 다 보낸 거죠. 그래서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멀쩡했던 딸내미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2살 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때 오늘 보시면은 그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임술년, 개해년, 갑자년 이런 식으로 몇 년간 기신인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25세 을축년 같은 경우도 해자축으로 수기운이 되면서 방합이 되면서 이 관살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동안 강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26살 개묘대운이 되면서부터는 정계충으로 깨지고 배우자궁이 깨지고 관성운이 다 깨지고 그리고 갑진대운, 을사대운 전부 다 진의 원진살, 사해충 뭐 이런 식으로 그 배우자궁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출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남자랑 같이 애 하나 안고서는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자들이 젊었을 때 가출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꼭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남자운도 다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부라는 사람도 남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부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남자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벌써 57살이 됐는데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어떠냐. 지금 현재 병호대운이잖아요. 여기에서 기신은 화기운하고 수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흘러가는 운도 안 좋고
사주 자체도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57세 된 여성의 인생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시청하셨지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요, 가족들이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사회 활동도 서서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가족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언니가 남편하고 이제 결혼할 때 잘못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남자를 잘못 얻는 바람에 멀쩡한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남자라고 볼 수 있죠. 그 형부라는 사람이.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나 듣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우리 집안에 들인다는 거,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기본이 갖춰진 사람,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